네,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영향 미치고 있는 정치, 사회, 경제 이슈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원래 이분은 여론조사 전문가였는데 이제는 뭐 전천후예요. 안 나오는 데가 없고 정치 컨설팅 전문가로서 특히 더 활약을 잘하고 계시죠. 네. 배종찬 인사이트 소장과 함께 쇼미더민심 우리가 한번 이 코너 열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할 때 잘 어울리는 남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이고, 이 속에 셔츠도 핑크색인데 네. 너무 이렇게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원래 소장님은 이 고슴도치 머리, 양배추 머리인가요? 그건 아니죠. 배추머리죠. 잔디 머리. 잔디. 배추, 네. 피광 통키. 네, 이게 아주 트레이드 마크죠. 자, 네. 오늘 아침부터 또 유쾌한 분을 만나니까 기분이 막 좋아지는데 본격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지금 치열하게 진행 중인데 네. 일단 좀 총평이라 그럴까요?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이 예비경선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절반의 성공. 절반의 성공? 다시 이야기하면 또 절반은 실패?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좀 성공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관심도 많이 끌고 있고 또 논란이 되기는 하지만 후보들에 대해서 뭐 또 1위 후보에 대한 선고 질문도 있는데 네네. 좀 형식이나 또 후보자가 너무 많아서 또 9명이었다 이제 8명이니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유권자들이 지지층들이 좀 집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좀 주목도가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아쉬운 면도 드러나는데 본경선 때는 좀 보완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 여권의 대선 후보 지지율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추이가 형성되고 있어요? 네,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조사를 해서 네.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 그러니까 당호, 민호, 당심 50%, 민심 50%.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가려져요. 6명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최근 조사입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예를 받아서 6일, 7일 실시한 조사이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가장 이 범여권 후보 중에서 지지율이 높은 인물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32.4%. 나머지 후보는 이제 순서대로 불러드립니다. 이낙연 그리고 추미애 또 정세균, 박용진 네. 그 외에 이제 김두관, 최문순, 양성조 이런 순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제일 앞서가고 있고 이낙연, 추미애, 정세균, 박용진. 그러니까 대체로 6명 중에서 5명은 감이 잡히는데 네. 나머지 지금 한 1%대의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 민주당 지지율도 지지층을 따로 분석을 해도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자를 놓고서 김두관, 또 최문순, 양성조 후보의 또 불꽃 튀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는 하는 자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이제 윤곽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마음이 정말 바짝바짝 타는 사람들은 김두관, 최문순, 양성조 후보가 아닐까. 네. 그러니까 그동안 네. 또 지출한 비용이 얼마겠습니까? 이 경선 준비하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5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좀 예상되는 후보들은 글쎄요,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겠죠. 그래도 내가 통과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아주 치열하게 물밑 전쟁이 이제 일요일까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김두관, 오히려 그러니까 최문순, 양성조 이 3명의 후보에게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경선할 때 들어간 돈은 절대 보전이 안 되는데. 참네요. 이분들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고 저희가 한번 네. 인터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출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네, 또 노련하게 네. 노련하니까 노씨인데. 네, 자, 노련한 노씨입니다. 근데 속마음은 보이지 않는데 참 재밌는 게 네. 마지막 토론회를 봤거든요. 네. 마지막 토론회 마무리 발언할 때 보니까 네. 다 표정이 아쉬운 거예요. 어허. 내가 들인 비용이 얼마인데. 그렇죠.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은 찰칵 찡 이래버리니까 그때 마음이 정말 이거 내 시간 조금 더 있었으면 하루만 더 있었으면 그러니까 정세균 후보는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봐라 코로나 확진이 무서운데 연기했었어야 됐다 그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정세균 후보 입장에서는 짜증날 것 같아요. 지금 예. 추미애 후보한테 지금 역전당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지난번에 바지 발언을 유도한 것 때문에 비난도 많이 받고 있어서. 그러니까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거.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네. 누군가를 공격하면은 사실은 공격을 한 사람이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걸 노리고서 그렇죠. 1위 후보 문제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정작 우리가 이렇게 선거나 경선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자기 지지율이 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보다는 네. 우리 지금 프로그램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 우리 프로그램 좋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더 호사카 유지 유지 교수님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네. 재밌더라고요. 아니 생수 괜찮으면 생수 오염수. 만들어서 마시면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참 좋은 아이디어나 또는 하면 촌철살인의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후보자들이 앞으로도 우리 방송 보시면서 좀 명심해야 될 부분은 네. 다른 후보를 공격하는 것도 모르는 효과적입니다. 근데 자기가 뭘 잘하는지를 꺼내놓는 게 더 중요하죠. 근데 사실 저는 갑자기 지금 딱 느낌이 든 건데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더라고요. 유지 교수님. 유지하십니다. 네. 네. 요즘 유지가 요즘 주목돼요. 유지가 중요하잖아요. YUJI 유지. 네, 되게 네. 중요한 말인데. 유지라는 게 그것도 요새 약간 기름덩어리. 아니 왜 네, 웃고 그러세요. 그래요? 우리 교수님 내가 자, 정말 유지 우리 좋아하는 프로그램 분인데. 유지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시간이 찌깍찌깍한데 지금 첫 번째 질문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말을 하다니 신기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뭐 추미애 후보가 이재명 지사한테 힘을 실어주는 듯이 보이는데 이재명 지사는 또 약간 거리를 두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두 분 무슨 관계요? 그러니까 이게 명추연대라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명추연대. 명추연대. 참네요. 명치 아닙니다. 네. 이게 참 재밌는 게 8명의 후보들이 벌이는 경선을 보면은 대체로 박용준 후보가 좀 제일 거칠게 나와요. 1위 후보인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그러니까 본인 지지율을 이제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래도 박영준 후보는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 그럼요. 본인 입장에서. 그래도 이 캐릭터를 분명하게 했어요. 그렇죠. 좀 분명하게 얄미운 하면서 캐릭터로 가나요? 아니 그 기본소득 그 저기 말 바꾸기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끊어내는 정책도 거죠. 정책이지만 그렇죠. 그렇죠. 이 1위 후보에 대해서 말 바꾸기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계속 공격을 했는데 네. 추 전 장관을 보니까 추 후보의 경우에는 우리가 왜 추 후보 그러면 굉장히 추 다르크, 추 장군 그래서 아주 성향이 강한 그런 캐릭터를 또 가지고 있는데 네. 참 희한한 게 한 3가지 장면에서 연출됩니다. 첫 네. 번째로는 경선 일정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후보 측에서는 연기하자 그랬는데 추 후보는 추 전 장관은 그대로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재난지원금도 이낙연, 정세균, 양성조 후보는 이거 선별로 가야 돼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김부겸 총리도 선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추 장관은 전국민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1차 토론회에서 나타났는데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막 공격을 받는데 추 후보가 발언 기회를 얻습니다. 네. 그러니 이거 기본소득 좋은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다듬어서 우리가 보완해 가야 되는 좋은 아이디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추 후보가 이재명 후보 좀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른바 명추연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치 보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문 강성지지는 추 후보가 왜 그래? 우리 그러면 이낙연 후보한테로 갈 거야. 약간 그런 조짐도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이 추 장관의 추 후보의 이재명 후보 돕기 이런 흐름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이름 붙여서 명추연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번에 좀 재미있어지는 모양새가 나오는 게 사실 본인이 어떠한 그 스탠스를 유지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사실 전부 다 반 이재명 연대로 돌아서는 가운데 군계 일학처럼 딱 뭐 중립적인 이미지만 보여줘도 사실은 스포트라이트가 갑자기 이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지금 쏠리게끔 한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이야기가 이 추 장군의 이재명 일병 구하기다. 추 장군이 이재명 일병을 구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네. 왜냐하면 좀 약간 위기에 몰릴라 치면은 누가 주로 이제 공격을 하냐면 약간 지금 경선 과정에서 그래도 민주당 지지율이 살짝 올라간 후보가 이낙연 후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예. 정작 정세균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지만 지지율이 안 올라가요. 네. 근데 이낙연 후보는 또 호남 대망론도 있죠. 또 그래도 가장 지지율이 높았던 때도 있었어요. 그럼요. 그래서 바짝바짝 자기는 타들어가지만 이 와중에 지지율 올라가는데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 공격한 사람이 누구냐? 추 후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네. 마지막 토론의 장면을 보더라도 이른바 명추연대가 맞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근데 또 정세균 후보는 그동안에 가장 젠틀하다는 이미지였는데 이미지가 네. 많이 좀 안 좋게 좀 되고 있는 그렇죠. 부분이 그동안은 좀 이제 있고요. 좋은 바이러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이제는 이게 근데 본인도 답답하죠. 왜?
지지율이 안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럴 때 진행자분들이 제일 많이 묻는 게, 배 소장은 저기 데이터 선거 전문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지지율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거 알면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럼 본인은 뭐예요? 그것도 중요한 기술이니까, 제가 공짜로 알려드릴 수는 없죠. 아, 돈을 내야지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추미애, 그리고 이낙연, 정세균, 박용진, 네. 이재명, 이분들이 지금 사실은 좀 재미있게 좀 돌아가는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는 태도를 많이 바꿨어요. 태도 논란 지난번 있은 이후에 바지 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계속 사과를 거듭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좀 겸손한 모습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1위를 달리고 하는 후보인데 너무 그럼요. 이게 좀 넓게 마음이 좀 여유 있게 표현력도 좀 대응을 여유가 그러니까요. 있어야 그러다 되죠. 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바지 반바지는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안 맞으는 바지냐? 또 이게 묘하게 반 이재명인데 반 바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반바지, 반 이재명. 네. 야, 진짜 도대체가 이런 그 아재 개그를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지 정말 제가 괴롭습니다. 자, 다음 주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윤석열 전 총장이 민생 투어 시작했어요. 네. 근데 사실 일부분은 김정인 위원장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좀 좋지 않다 이런 얘기 계속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어때요? 지역별 지지율은 좀 괜찮게 네. 나옵니까? 대체로 그 전화 면접원이 직접 하는 조사보다는 ARS 자동응답 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추세를 말씀드린 겁니다. 높게 나타나는데 그런 이유가 자동응답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대체적으로 좀 높게 나타나는 편이고 자동응답 조사에서 또 ARS.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도 자동응답 조사 면접원이 직접 질문을 하는 전화 면접보다는 더 높게 나타나는데 대체로 30%대에 있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인데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없어요. 뭐 서울, 인천, 경기, 다 인천, 30% 충청. 정도. 예. 그런데 윤 전 총장이 그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본인이 입당을 미루는 것은 호남 지지율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외연을 넓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빨리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지나치게 보수 성향이 강한 후보로 인식이 되니까 자기의 이 확장력을, 외연 확장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바깥에 있는다. 근데 한때는 어떤 조사에서는 거의 30%의 호남에서 30%에 가까운 지지율이 나오게 되는데 네. 최근에 쪼그라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먼저 최근에 행보를 보십시오. 출마 선언할 때도 나는 보수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나 맞아요. 다름없는 그런 국민의힘하고 가치관이 성격이 비슷하다 나타났죠.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점령군 이야기했죠. 점령군 우리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 토마토 뉴스 토마토 홈페이지에 있어요. 그다음에 아주 깨알 홍보까지 지금.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예. 그리고 최근에 앞서 이제 호사카 유지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유지입니다. 네. 자, 일본 오염수 이야기를 또 말고 탈원전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게다가 막 정치적으로 풀려기가 아니라뇨. 네. 사실은 좀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크게 지금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출렁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말이 자꾸 나오는데도 왜 안 빠져요 그러면? 근데 이게 왜냐면 대안이 없잖아요. 다른 보수적이에요. 누군가를 지지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윤 전 총장보다도 더 현 정부와 각을 세웠느냐. 네네.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그래도 있어 보이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런 경쟁력을 지지를 가져갈 만한 후보가 뭐 홍준표냐 유승민이냐 원희룡이냐 최재형이냐 아직은 없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안 빠져나가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작게 부분적으로 보면 중도층도 민감할 수 있거든요. 윤 전 총장이 좀 윤석열 때리기로 당한다라는 인식하에서 좀 동정론이 있었거든요. 네. 이른바 이제 언더독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박뉴스와 같이 또는 탈원전처럼 본인의 전공 분야가 아닌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보수적이다. 이런 인식이 좀 강해진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지지율에 영향을 또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국민의힘 그렇죠. 입당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 국민의 입당을 이준석 대표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월 달에 들어올 거라 그러고. 그러니까요. 김정인 그런데 위원장은 안 들어올 거라 그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야. 안 들어오는 게 낫다. 11월에 아니 뭐 만나자고 전화 왔으니까 뭐 전화가 없네. 제가 김종인 위원장께 전화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안 받을 것 같은데 전화를? 아니 근데 아무 전화 받는 분이 아닌 걸로 알고. 지지율이라는 건 결국 지지층이 중요한데 네네. 윤 전 총장이 가지고 있는 지지율은 반사적 성격이 강하거든요. 반사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도 그래도 이 반사 이익을 얻고는 있지만 그래도 윤 전 총장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중도층이나
또는 MZ 세대의 지지까지도 받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너무 보수 하면 네. 이게 좁아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사실은 오늘 데일리언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여에서 계속해서 윤석열 전 총장을 때리고 있는데 지지율이 안 빠진다,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지층이 지지율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정말 이 정말 중요한 정보를 팁을 하나 주신다면? 분석을 드리면 네. 지지율이 갑자기 빠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 지지율이라는 거는 누가 가져갈 수 있는 이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지지율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건을 보더라도 이재명 바지 이야기 나오지 또 여배우의 스캔들 이야기 나오는데 왜 지지율이 아닌지 쉽게 안 빠져나가요. 한번 만들어진 지지율은.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장모 구속됐는데 왜 지지율 안 빠져? 배우자 의혹 나오는데 왜 지지율 안 빠져? 이게 쉽게 빠지지가 않아요. 누가 가져갈 사람이 있어야만 지지율이 빠질 수 있는데 그러려면 홍준표 또는 유승민, 네. 원희룡 또는 최재형 또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이분들이 주목을 받을 만한 어떤 지지층을 견인해 갈 수 있는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아주 천천히 움직이거나 아직까지는 그래도 윤 전 총장을 또 보수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도 윤석열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쉽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차곡차곡 쌓이면은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계속해서 밑에 이제 사상 누각처럼 쫙 빠지는 거 그럼요.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가랑비에 옷 옷 젖는다. 젖는다는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캠페인 홍보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네. 아주 중요하고 또 다른 후보들이 쫓아오잖아요. 그렇죠. 홍준표 홍카콜라 현상이 나타납니다. 홍준표 최근에도 후보도 기분 나쁜 후보래. 홍준표 의원은 기분 나쁜가 봐요. 자기 대선 주자 거기서 빼달라고 화냈어요. 그게 왜냐면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한국 갤럽 여론조사 기관과 이 ALS 는 홍준표 다르죠. 네. 의원이 2017년 대선 후보일 때 좀 악연이 있어요. 왜요? 무슨 악연? 네. 그러니까 한국 갤럽이 당 지지율도 보수 정당의 자유한국당의 당 지지율도 낮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 이 공격을 많이 했어요. 네. 또 홍준표 지사일 때도 그랬고, 한국 갤럽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한국 갤럽을 보면은 이 홍 의원의 지지율이 대선 후보로 지지율이 잘 안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한국 갤럽이 그동안 자기가 좀 공격했던 거에 대해서 그 반응이 아닌가. 그래서 잘 안 나오는 거. 나 내일은 빼세요.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현안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원래 일주일 더 연장이 됐고, 네. 그다음에 또 다음 주부터는 4단계를 지금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정이 이거 됐나요? 어떻게 4단계가? 돼요? 네? 4단계 결정이 됐습니까? 아니 오늘 이제 11시에 회의한 다음에 그러니까요. 발표를 한다 그러니까 아직 발표는 안 났는데 네. 거의 확정인 것 같아요. 2주 동안 앞으로. 그러니까 4단계 전문가들은 부터. 4단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네. 리얼미터가 YTN에 의뢰를 받아서 2일 실시한 조사를 보면은 거리두기 이 기존대로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이거 부족하다. 압도적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기존대로 연장하는 것은 부족하다. 그러니까요. 이게 여론이에요. 그런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이 조사를 실시했던 시점 이후에 더 나빠졌잖아요. 네. 700명대에서 지금 1200명대 역대 최다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을 보면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자영업청도 있습니다. 직업에. 조금 이분들은 약간 주저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니 제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화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또 힘들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고 재난지원금도 지급되는 게 희소식이었거든요. 그리고 좀 있으면 휴가철이라서 좀 그러니까요. 괜찮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잖아요. 특히 지금 지방의 관광지로 내려가는 KTX, SRT에 승객들이 꽉꽉 찼대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주도에도 정말 밀려올 정도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가장 힘들 분들이 또 지방 또 수도권 가릴 것 없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대책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손실보상을 좀 더 광범위하게 해준다든지. 근데 손실보상도 맨날 어떻게 손실보상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럼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분들은. 그래서 뭔가 이분들을 위해서 좀 더 도울 수 있는 거.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거예요. 잠깐만요. 얘기를 좀 정리를 좀 해가면서 하죠. 네네.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는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네. 국민들은 그러니까 기존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그냥 그 정도 유지하는 거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는. 네. 그런데
뭐 영세 상인이라든가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걱정이 되죠. 대책을 좀 세워달라는 건데 사실 대책은 없다. 네. 그렇죠. 대책은 없다. 아니 뭐 신의 한 수는 없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부가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확산되면 큰일 나는 거니까 네. 기존보다는 더 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그렇게 같아요.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또 다시 이제 이 경제적인 부분들이 좀 정체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네,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책은 없고 힘들고 참고 이래야 돼 계속?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4단계로 가게 되면은 네. 저녁에도 2명밖에 못 모이는 거예요. 6시 사실 이후는 못 모이잖아요.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전통시장이나 또 우리가 소상공인들 뭐 식당 하시는 분들도 네네, 많고 네. 가게도 많은데 네. 뭔가 좀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는 배달도 좀 활성화해서 그렇다면 그것을 오히려 더 강력하게 좀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네. 오프라인상으로 어디 식당을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원래대로라면은 7월 14일까지는 6명이고 15일부터는 8명까지 가능했는데 네네네. 그런 만큼 좀 이게 빨리 지급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음. 주로 중소상공인이나 또 힘든 분들이 많아요. 식당 네. 하시는 분들. 네. 그분들을 뭐 배달하든지 이렇게 좀 더 이 경제를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이 반드시 또 필요해 보입니다. 심폐소생술이 정말 필요한 거는 맞는데 자, 이 방법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회사원 수님께서는 코로나 오래됐다 보니 너무 힘드네요. 아, 그럼요. 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답답하잖아요. 요즘 날씨도 덥고 하니까. 그래서 배 사장님은 좀 더 답답하시겠어요. 사실 아, 자꾸 이야기가 저도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좀 답답한 편인데 네, 마스크가 왜 작냐 그러는데 이게 3X 라지거든요. 마스크 작냐고요? 네. 모르겠어요. 옷도 작고 다 작으네. 큰일 났네요. 네. 위만 커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주일 더 2주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이 되고 그러면은 저는 이런 거 좀 걱정이 되긴 해요. 네.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좀 사람들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저하게 된다 그래야 되나? 이런 게 조금 더 강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은 못 만나고 네네. 가족들과 외식하기도 힘든 거죠. 그런데 오늘 또 나온 경제 지표 중에 하나가 네. 그 대한민국의 이 가처분 소득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 원인을 따져봤더니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서 그러는 거다. 아, 그렇죠. 외식비나 이런 그러니까 거. 미래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도 노영희 진행자 방송에도 이제 뭐 주식 전문가도 나오시겠지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다들 내년이 어떨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올해도 안 끝나겠다. 코로나19 이런 그러니까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버텼는데 네네.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년이 이제 더 걱정되는 상황이 되다 보면 소비를 줄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인플레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뭐 5차 재난지원금 같은 거 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데 얘기 나오는데 이게 원래 또 하위 소득 하위 뭐 80%까지 준다 그랬다가 아, 다 준다 그러니까요. 그랬다가 뭐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도 네. 지금 출근하시면서 우리 방송 열렬히 네. 보시는 분들 많은데 네. 의견 좀 보내주시면 좋은 게 대체로 시간이 지나면서 전 국민이 많아져요. 지급을 하자. 왜?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위 80%라는 게 따지고 보면 10명 중에서 1등, 2등을 빼고 3등부터는 다 하위예요. 근데 3등이 왜 하위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3등도 네. 왜 빼?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또 하위 90% 얘기는 이게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하위 90% 무슨 얘기? 하위 30% 이런 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주자. 이게 소모적 논쟁이 너무 길어지고 또 다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조건이 있긴 했습니다. 뭐요? 이게 코로나가 좀 안정되면 전 국민 위로금을 주겠다. 근데 지금 위로받고 싶은 거죠, 사람들은. 정말 너무 위로 받고 지치니까. 싶어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요. 우리 서로 근데- 위로 한번 해볼까요? 아니 무너지겠어요. 좀 조심조심해서.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위로 이야기인데 저는 지금 아침을 못 먹어서 위가 자꾸 커지고 있어요. 네. 정말 이렇게 서로 이상한 소리를 아침부터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자, 그래도 위로는 해요. 서로. 예, 예. 힘내세요. 힘낼까요? 파이팅! 앞으로 잘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부가 빨리 결정을 해줘야 지금 또 아니, 정부가 오락가락 너무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두텁게 주는데 두텁게 주기도 참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80%에 25만 원을 주느니 그냥
100%다 20만 원씩 좀 빨리 줘라. 근데 그 말은 이재명 지사가 지금 한 말이랑 똑같은 말인데 네네.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전혀 공식적으로? 아니죠. 아니 왜 이러세요? 그건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 이야기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게시판에서 또 인터넷에서 계속 올라오는 이야기예요. 아,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의 마음이다? 이재명 지사 그 이야기를 했어서가 아니라 다들 시간이 걸리고 힘들다 보니까 네. 또 누구를 구분한다라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금 다 내는데 전 국민 지원하자. 그리고 요 다음번에 좀 여유가 있을 때 선별을 좀 두텁게 한 하위 50%더 많이 주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아,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소장님하고 정말 웃고 떠들고 얘기하다 보니까 심각한 얘기였는데, 사실은. 네. 그리고 정말 심각하게 얘기 잘 했는데, 네. 예, 또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끝나가요? 근데 벌써 끝나가고 지금. 3시간 하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출연료는 아, 그래요? 15분짜리만 주는데요. 네, 예, 좋습니다. 줄이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우리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배 소장님 팬들 많으시죠?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제가 좀 구박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세요. 원래 캐릭터가 그래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방송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의견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반영을 해드리고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에 대한 응원과 비판 메시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인데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또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말 동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